네, 진주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강의 영상을 찍어드리기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시간의 매매입니다. 제가 종가 베팅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대부분 장중 매매 또는 단타 매매, 수익 매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의 매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의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 블로그에다가 이미 이제 캡처본을 올려놨었는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 블로그 주소 옆에다 남겨 놓을 테니까 블로그에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캡처해 놓은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4년 11월 20일 수요일 날 이 범모양 건영이라는 종목이 시간에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이 이때 당시에 올라갔을 때 재건주들이 미친 듯이 상승할 때 이제 대장주로 올랐던 종목인데, 이렇게 대장주로 쭉 오르다가 거래 정지까지 당하고 한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도 이 시간에서 과대 낙폭으로 인지하고 상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분봉상으로는 이렇게 잠깐 반등하는 척하면서 줄줄줄 흐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경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음봉이 세죠. 앞에 매물대가 많죠. 분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에 매물대가 너무 많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시간에 상승한다? 이거는 100% 재료의 힘밖에 없습니다. 재료가 굉장히 좋을 때. 이때 당시 재건주가 워낙에 강했었고, 이 재건 테마들이 재료가 좋은 걸로 이제 계속해서 상승 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기본적으로 차트가 이런 상태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다. 그런데 이때 시간의 무빙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뭐냐? 시가에서 0%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죠. 음봉으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음봉으로 빠지면 대부분은 1% 이상 음봉으로 빠졌을 때 다 던집니다. 네, 주식 좀 하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왜? 시간외에서 1%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시초가에서 2%, 3% 이상 막 빠져서 바로 골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3%까지 빠졌죠? 엄청난, 이건 심리적인 압박이죠. 이 정도 하락을 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던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시가가 지금 0%였습니다. 보합. 근데 7시 10분에 이걸 깨고 양전을 했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장중에서도 이 시가가 여기 있으면 시가에서 출발하고 나서 시가를 깨고 올라온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에서 내려갔다가 이 시가를 깨고 올라오는 종목들 있죠. 이 시가를 깨고 올라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양전하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 시간에서 크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대신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재료. 시간에서는 재료가 생명입니다. 재료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재료가 없이 시간에 의미 없이 올린다?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재료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시간에 시장 자체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봐야 진짜 100억입니다. 100억. 우리 장중에는 막 1000억, 2000억, 1000억, 2000억도 많잖아요. 5000억, 1조까지 막 터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진짜 많이 터지면 100억이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 없이 진짜 10억, 아니면 또는 1억 가지고도 막 시간의 상한가도 만들 수 있어요. 시간에는. 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에서 매매를 할 때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을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몇 억이 터진 거냐면, 엄청 터진 것도 아니에요. 이게 13억 터진 겁니다. 13억. 사실 이것도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편은 아니에요. 근데 최소, 제 기준입니다. 최소, 제 기준 거래 대금이 10억 이상, 10억 이상은 터져야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10억 이상. 여기서부터 이제 5억, 8억, 이제 10억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10억 이상 터져주면서 올라오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 아시겠죠? 자, 간혹 가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FDA 승인. 3자 배정 유중인데 최대주가 바뀐다. 막 이런 걸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상한가가 확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거래량 없이도 이렇게 상한가를 닫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간에. 근데 이런 것들은 다음날 시초에 어떻게 되냐면요. 시초에 시작을 하잖아.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쭉쭉쭉 빠집니다. 왜? 시가에서 갭 띄어서 올려먹고 다 파는 거예요. 네. 거래량 없는 것들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종목은
지금 양전에서 음전에서 양전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2%, 3%, 8%, 9% 쭉쭉쭉 올리죠. 자, 올릴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올릴 때 거래량이 어떤다? 증가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거래량 자체가 터지면서 거래 대금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면서 어떻게 된다? 주가도 같이 상승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이 정상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게 좋은 패턴이란 거예요. 좋은 패턴. 이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데 올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소수의 금액으로 그냥 갭을 띄우려고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갭을 띄울 때, 자, 이렇게 거래 대금이 올라가면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금 상한가를 닫은 거거든요. 상한가를 닫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상한가 닫고 나서. 상한가 닫고 나서는 무조건 거래 대금이 줄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한가에 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거죠. 자, 다음날 갭이 더 뜨려면 매도세가 없어야 좋겠죠. 지금 상한가에 갔는데 아직도 파는 사람이 많아. 그럼 우리가 장중에 샀을 때 장중 상한가에서도 매도세가 세면은 상한가가 풀려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들도 상한가를 닫았는데 계속해서 파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한가가 풀리겠죠. 지금 12만 3천 주로 지금 상한가를 닫았는데 다음 거래 때 만약에 15만 주로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다행히 반 정도로 줄었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확 줄었죠. 확. 이제는 매도를 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상한가에서 더 이상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음날 상한가 이상 갭을 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15만 주, 다음에 20만 주 이렇게 터지면서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100% 그 다음에 풀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갭을 못 띄우든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11월 20일 날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재건. 자, 범위양 번영이랑 똑같이 이 재건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목들이 같이 한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2등주, 3등주도 매매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되냐? 자,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이렇게 양전했을 때 요런 데 또는 요런 데에서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등주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잖아요. 근데 2등주, 3등주 시간에서는요. 이렇게 상한가 닫았을 때 무조건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등주, 3등주는요. 다음날 갭이 안 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시간의 특징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같은 재건주로 범양 권역이 상한가 갔잖아요. 상한가 닫았죠. 근데 얘는 어때요? 상한가 닫고 나서 어떻게 돼요? 풀렸죠. 하락했죠. 얘는 만약에 상따한 사람들은 하락할 확률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2등주, 3등주는 절대 시간의 상따는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금지입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한일단전한 종목인데 얘가 이렇게 앞에 매물대가 많았다가 크게 하락하고 갭 뒤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자, 지금 이거 몇 프로 상승했죠? 24% 상승했죠. 자, 그리고 이게 분봉인데 이날 종가에 확 들어올렸습니다. 종가에 확 들어올린 종목. 자, 이런 종목 제가 예전에 종가 베팅 얘기할 때 이런 종목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을 좀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냐면 요런 데서 삽니다. 요런 데서. 아니면 요런 데서 올라갈 때 불타기를 해서 사요. 그리고 요런 데서 샀다가 이렇게 막판에 띄워줄 때 다 팔아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 이미 시세가 나왔어요.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그 뒤도 시간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마지막에 급락하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급락하는 경우들도 많고 시간에서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간에도 또 페이크를 치죠. 처음에 올라가는 척 하다가 어때요? 내려가고 자,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마감하냐? 마이너스 2.17로 마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20% 이상 상승한 것은 시간에서 잘 안 봅니다. 저는 안 봐요. 왜? 이미 상승을 많이 했고 특히 장 막판에 이렇게 들어올린 애들은 장 막판에 힘을 많이 썼어. 그럼 썼기 때문에 시간에서 더 이상 올릴 힘이 없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CJ 바이오 사이언스인데 얘는
이때 재료가 뭐였냐면 얘가 뭐 바이오 사업 부분을 뭐 매각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장대 양봉 두 번 나오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 크게 세게 나왔는데, 제가 아까 범양건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크게 나오면 반발 매수세로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해서 시간에 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경우에요. 자, 그래서 1%에 시작했죠. 4%, 6% 쭉 올립니다. 쭉 올리다가,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6%까지 올라갔다가 5% 갔다가 이 4% 다시 5% 올라왔죠. 자, 4시 50분에 4%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이때 조정받을 때 6%에서 15,000주가 터졌다가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체결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빠졌죠. 이때가 중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이때 타야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타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고점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 할 때는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좀 주가가 빠질 때 이런 타이밍에 사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 턴에서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또 빠지고 또 빠진다. 그러면 손절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네,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링크 제네시스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제가 왜 해놨냐면, 이거는 제가 시간에 이것만 해놨는데 이게 뉴스가 없었어요. 이게 뉴스가 없었던 종목이고, 보시면 5%, 8%, 9% 이렇게 상승하죠. 갑자기 세 번째 타임까지 뉴스가 없는데 이게 거래량이 이게 터지지도 않았어요. 이게 거래대금이 이건 얼마인 거냐면 이거 160억이 160억. 이때까지 누적으로 터진 거래대금이 160억인데 160억에 갑자기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뉴스가 없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뉴스 없이. 그리고 거래대금이 어떻다? 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쭉 빠졌죠. 쭉 빠지다가 결국에는 상한가에 상대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막판에 조금 올려주긴 했지만 10%에서 지금 6%가 된 거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미 이거 올려먹은 사람들은 이거 다 털어먹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 없이, 거래대금 없이 갑자기 상한가를 가면 상따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시간의 매매 등락률의 패턴 분석. 그래서 이 주식 강의에 가면 있고요. 여기 보면 시초가에 이제 분석해 놓으려고 해놓은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시초가랑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매일매일 오늘의 뉴스란에다가 오늘 어떤 종목들이, 어떤 섹터들이 상승할지, 그리고 시간에서 상승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지켜볼 만하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뉴스에서 주목해볼 만한 섹터들, 뭐 이런 것들 뉴스 기사까지 해가지고 매일매일 지금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오셔서 오늘의 뉴스, 뭐 주식 일정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일요일 날에는 주식 일정에 대해서 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